반갑습니다 여러분, 전파입니다. 오늘은 마이크로소프트 디자이너 컴팩트 무선 키보드를 한번 리뷰를 해볼 거예요. 얘 정가가 한 88,000원 정도? 그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쿠팡에서 제가 5만원대에 구입을 했거든요. 너무 저렴하게 나와가지고 안 살 수가 없어서 구매를 했고요. 아마 이 정도 급의 키보드를 구매하시는 분들이라면 저처럼 로지텍 MX 키즈 미니랑 고민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제가 MX 키즈 미니는 아니고 MX 키즈 풀배열 키보드를 가지고 있거든요. 어차피 여기서 10키 자른 요만큼만 이제 키즈 미니로 나오는 거니까 로지텍 키즈랑 얘랑 한번 비교를 해보면서 실사용 리뷰를 한번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외관 디자인부터 한번 살펴보시죠. 이제 굉장히 좀 클래시컬한 스타일이죠. 딱 진짜 키보드 키만 있고 뭐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거 써있는 로고도 없고 키 자체도 네모나게 돼 있어가지고 요새 나오는 예쁜 키보드 뭐 K380 같은 거 이게 동그랗게 예쁘게 돼 있잖아요. 그런 맛은 없어요. 굉장히 클래시컬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실제로 보면은 되게 고급스럽거든요. 왜냐면은 요런 부분도 둥글게 처리가 돼 있고 키 자체도 굉장히 쫀득쫀득하고 촉감이 되게 좋아요. 근데 이제 인터넷으로 봤을 때는 사실 1, 2만원짜리 키보드 중에 이렇게 생긴 키보드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얼핏 보면 약간 고급스럽나 그런 느낌도 드는데 만져보고 자세히 봐야 이쁘다. 그래서 디자이너 키보드 약간 무난무난하게 생겨가지고 얼핏 보면 약간 고급감 좀 떨어지거든요. 남들이 보여주기에는 로지텍 키즈 미니나 K380이 훨씬 더 귀엽고 고급스러운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얘가 엄청 가벼워요. 이게 스펙상으로 288g 정도 나오니까 거의 딱 맞아요. 얘가 288g인데 그 K380, 로지텍 K380이 423g, 그리고 로지텍 키즈 미니가 506g 정도 돼요. 거의 키즈에 비하면 거의 무게가 절반 정도밖에 안 되죠. 휴대용으로는 진짜 괜찮은 것 같아요. 굉장히 컴팩트하고. 좋은 점 중에 하나가 이 키보드 네모 키 크기가 이게 맥북 키보드거든요. 보시면 키 크기가 거의 똑같아요. 이게 로지텍 키즈 풀배열인데 풀배열 키보드랑 비교해도 키 크기 차이가 거의 없죠. 휴대성 줄이려고 약간 키캡 크기를 줄이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면 실제 사용할 때 굉장히 오타가 많이 나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일반 펜타그래프 키보드랑 키 크기가 거의 똑같기 때문에 휴대성은 최대로 하면서 사용성을 건드리지 않는 그런 외관적인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께도 엄청 얇은 편이에요. 이 로지텍 키즈랑 비교해도 엄청나게 얇죠. 근데 이게 두께가 얇다 보니까 키 스트로크도 깊게 들어가진 않아요. 이 키 스트로크가 1.35mm라고 하더라고요. 물론 펜타그래프 자체가 키 스트로크가 짧아가지고 크게 차이는 없는데 이 로지텍 키즈 자체가 이 스트로크가 더 깊어가지고 얘가 눌렀을 때 구분감이 더 있어요. 그런 차이는 좀 있다. 여러분들이 타이핑을 했을 때 구분감을 좀 더 선호를 하면 로지텍 제품이 맞을 것 같고요. 휴대성은 이 제품이 압도적인 것 같아요. 외관의 단점 중에 하나는 이 높낮이 조절이 따로 안 돼요. 그래서 높낮이 조절하는 게 별도로 안 달려 있고 여기 그냥 뭔가 붙어 있어 가지고 뒷면에, 그래서 옆에서 보면 얘가 키즈고 얘 같은 경우에는 디자인은 키보드인데 높낮이 조절이 안 돼 거의 수평인 걸 볼 수가 있죠. 이 부분이 약간 아쉬워요. 사실 MS 키즈도 높낮이 조절 안 되거든요. 근데 기본 각도가 좀 있는데 얘는 각이 없다. 약간 애매하긴 한데 휴대용 키보드임을 감안해보면은 나쁘지 않은 수준인 것 같아요. 그리고 약간 이제 원래 가격대가 한 8만원대인 걸 감안하면 약간 아쉬운 점이 백라이트가 따로 없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로지텍 키즈 쓸 때도 얘 쓸 때도 백라이트 꺼놓고 쓰거든요. 왜냐면은 일단은 컴퓨터를 어두운 밤에 잘 안 해. 불 켜놓고 하지. 깜깜한데 컴퓨터만 켜놓으면 눈 나빠지니까 잘 안 하기도 하고, 일단 휴대용 키보드다 보니까 이런 백라이트 켜놓으면은 배터리 소모 때문에 약간 부담이 돼가지고 저는 잘 안 켜는 편인데, 어쨌든 라이트가 나오는 걸 선호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가격 대비해서 좀 단점이라고 생각이 돼요. 아무래도 백라이트가 들어가야 약간 간지가 조금 더 나긴 하는데 어쨌든 개인적으로는 얘가 백라이트가 없어서 배터리를 아낄 수 있으니까 오히려 좋아. 근데 배터리 이야기를 또 잠깐 해보자면은, 배터리가 여기 뒷면에 이제 여기 열면은 이제 배터리가 나오는데 그냥 열 수가 없어요. 여기 유심 똥꼬 핀으로 찔러야지 열려요. 그래갖고 이거 처음 보고 와, 이거 배터리 교체가 이렇게 더럽게 해놨냐, 이거 급하게 배터리 떨어져서 바꾸려면 어떡하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매뉴얼을 보니까 얘가 코인셀 4개가 들어가거든요. CI203이
이 코인셀 4개로 36개월을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번 넣으면 3년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직히 이 배터리 교체하는 거는 개 불편한데 유지 시간을 생각해보니까 오히려 AA 배터리가 아니라 코인셀을 넣어서 가벼워지니까 오히려 좋을 수 있다. AA 배터리가 안 들어가니까 두께도 얇아지고, 만약에 여기 AA를 넣었으면은 이게 배터리가 떨어지기 전에 먼저 키보드가 망가졌을 것 같아요. 근데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배터리가 오래 못 가도 그냥 내장 배터리를 하고 USB-C로 충전하는 그런 타입이 어떻게 보면 좀 더 좋은 것 같아요. 급할 때는 USB로 이제 연결해갖고 유선처럼 쓰면 되니까. 그리고 이 제품의 가장 치명적인 단점이라고 하면은 전원 스위치 위치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 전원 버튼이 이 뒤쪽에 있어요. 얘를 이렇게 밀어가지고 켜고 끄고 하는 건데, 근데 문제는 얘가 뒷면에 있다 보니까 얘가 안에 이제 평평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 부분이. 그러니까 요거를 할 때 손톱으로 해줘야 돼, 손톱으로. 그러니까 이 부분이 되게 불편해요, 손톱으로 해야 돼서. 그리고 이게 차라리 뒷면에 있어도 요 옆부분이나 이런 데 있었으면, 이 좌우 옆부분이 있었으면은 이렇게 들면서 이렇게 요 부분을 탁 해갖고 끄면 되는데, 이게 한가운데 있으니까 이렇게 들어 뒤집은 다음에 이 가운데로 손을 옮겨가지고 꺼야 된다는 부분이 생각보다 불편하더라고요. 별거 아닌데. 얘만 쓰면은 잘 못 느낄 수 있는데, 이 로지텍 키즈를 보면은, 로지텍 키즈 같은 경우에 여기 사이드 부분에 이 전원이 위치를 해 있어요. 얘가 보면은 살짝 양각으로 튀어나와 있죠. 얘는 손톱을 이용하지 않아도 이렇게 간단하게 손가락으로 켜 끌 수가 있어요. 위치가 되게 괜찮거든요, 얘는. 뭐 전원 스위치가 약간 구매하는데 뭐 크리티컬한 영향을 주진 않지만 실사용에 약간 불편한 부분이 있어요. 외관을 한번 살펴봤으니까 이번에는 키보드의 배열에 대해서 좀 한번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개인적으로 이제 키보드 구매할 때 키보드 배열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이제 치다가 오타가 안 나려면은 예쁜 배열로 되어 있어야지 오타가 들 나니까. 근데 이런 휴대용 키보드는 어떻게 보면 US 표준 배열을 가진 키보드가 없어요. 왜냐면 표준 배열 같은 경우에 중간중간에 빈 부분이 되게 많아가지고 ESC에서 F1 키까지 꽤 떨어져 있고 F4에서 F5 사이가 떨어져 있고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숫자 키랑 F 키 사이, 펑션 키 사이가 또 떨어져 있고, 이런 떨어져 있는 부분이 많다 보니까 컴팩트하게 만들려면 그런 이제 떨어져 있는 부분을 없애야 되잖아요. 이렇게 컴팩트해져서 불편한 부분은 그만큼 휴대성이 좋다는 걸로 감안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런 휴대용 키보드를 구매할 때 중요한 점이 얼마나 내 손에 잘 익은 배열인가, 요거 부분도 저는 되게 중요하게 보거든요. 근데 이 마이크로소프트 디자이너 컴팩트 키보드도 로지텍 키보드랑 배열이 비슷해요. 그래서 구매하는데 저는 그게 큰 영향을 끼치기도 했어요. 어쨌든 제가 얘를 실제로 쓰면서 느꼈던 이 배열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이제 펑션 키랑 ESC 키랑 안 떨어져 있고, 쭉 닫아가 여기 펑션 키랑 숫자 키랑 안 떨어져 있는 이런 부분이 크게 다르고요. 비단 얘뿐만 아니라 다른 휴대용 키보드들도 거의 동일할 거라 생각을 하고요. 얘만의 특징을 보면은 일단은 제일 좀 심각한 게 스페이스바가 너무 짧아요. 보면은 쓰잘데기 없는 키 2개가 들어가 있어요. 한자 키랑 이모지 키. 보통 이 이모지 있는데 오른쪽 컨트롤이 들어가고 거기에 이제 한자 키가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한영 키 같은 경우에도 오른쪽 알트 키로 대체되는 경우가 많고, 그러니까 이 2개 버튼 정도는 원래 빠질 수가 있고 여기에 컨트롤 키로 대체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개 쓰잘데기 없는 이모지 버튼, 여러분들 이모지 버튼 이거 쓰나요? 저는 약간 그 옛날에 미음 한자, 철 한자, 구 뭐 이런 세대여가지고 이거 안 쓰거든요. 어쨌든 얘 개 쓸모없게 있고, 한자 버튼도 여기 되게 애매하게 개 쓸모없게 있어요. 어쨌든 이 쓸모없는 키들 때문에 스페이스바 길이가 많이 좀 희생이 됐다. 저 같은 경우에 사실 우측 손가락 이걸로 스페이스바에 누르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는데, 좌측 엄지로 누르시는 분들은 보시면은 이 엄지의 위치가 한자랑 이 스페이스바 중간에 가 있어요. 그래갖고 약간 누를 때 좀 짜증난다. 좌측 엄지 스페이스바 누르시는 분들은 한번 경험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여기 쓸데없는 키가 너무 많아가지고 이 제품보다는 영자 배열로 되어 있는 외국 제품이 훨씬 나은 것 같아요. 영자 제품 같은 경우에 이게 없잖아요, 한영키랑 한자키가. 그러니까 그만큼 스페이스바가 확보가 되니까 훨씬 더 나은데, 이게 국내판이다 보니까 이 키가 추가가 돼갖고, 그리고 이게 처음 봤을 때 느낀 게, 와 이거 좀 너무 악랄한 거 아닌가. ESC 키랑 숫자 1 그리고 F2 이거 되게 많이 쓰잖아요. 요거 잘 누르는 키 사이에 블루투스 페어링 버튼이 있다? 뭐 작업하다가 이거 누르면 페어링 바뀌면 갑자기 입력이 안 되고,
이럴 수 있지 않을까라고 잠깐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 블루투스 버튼의 위치가 와 너무 불순하고 악랄한데? 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옛날에 그 백스페이스 옆에 전원키 있는 그런 키보드랑 거의 유사하게끔 굉장히 악랄하다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써보니까 그렇게 악랄하지가 않더라고요. 지금 페어링 1번인데 살짝 누르면 안 변해요. 이렇게 살짝 누르면 안 변하는데 살짝 꾹 누르고 있으면 살짝 변해. 꾹 누르고 있으면 변해. 꾹 누르고 있으면 변해. 꾹 누르고 있으면 변해. 그래서 살짝 눌러서는 페어링이 안 바뀌어갖고 얘 되게 악랄할 줄 알았는데 그렇게 악랄하지 않다. 근데 살짝 애매한 문제라면은 이게 살짝 눌러야지 넘어가잖아요. 근데 얘를 3초간 누르고 있으면 페어링이거든요. 그래서 이 타이밍 약간 잘못 맞춰갖고 조금 길게 누르고 있으면 얘가 페어링 모드로 넘어가서 그 부분이 약간 애매하긴 해요. 근데 어쨌든 크게 불편함은 없다 사용하는데. 똑같이 여기 락 버튼 같은 경우에도 똑같이 조금 누르고 있어야지 락이 되기 때문에 얘도 약간 딜리트 옆에 있어서 상당히 악랄한데 라고 했는데 얘도 누르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악랄하진 않았다. 참고로 로지텍 MX 키즈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 풀베어 같은 경우에는 이 페어링 그냥 누르면 바로 넘어가거든요, 빠르게. 그래갖고 얘가 했을 때는 홈이나 엔드 누르다가 2번 버튼 눌러갖고 맨날 페어링 끊기는 경우가 많아요. 그거 되게 짜증나는데. 그리고 여기도 이거 누르면 바로 락에 들어가거든요. 얘가 조금 짜증났었는데 역시 마이크로소프트 하드웨어의 명가답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세심하게 신경을 쓴 부분이 확실히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굉장히 마음에 들었던 부분이 이 펑션키 부분인데요. 이 펑션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얘가 풀베어 키보드가 아니니까 이렇게 타이핑 하다가 펑션키를 누를 때 보면은 보통 이제 풀베어 키보드는 F1, 2, 3, 4 다음에 여기 요 사이가 띄어져 있으니까 딱 촉감으로 구분을 할 수 있는데 이런 키보드들은 촉감으로 구분이 안 되잖아요. 저는 이 부분은 개인적으로 로지텍 키즈보다 더 뛰어나다 생각하는데 여기 F4 부분에 보면은 여기 약간 양각이 있죠. 보다 보면은 F8 부분에도 약간 양각이 있어요. 그리고 이 끝에 여기 락 버튼 위에도 약간 양각이 있다. 그래서 이런 휴대용 키보드 같은 게 사실 펑션키 누를 때 촉감으로 구분이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그냥 항상 누르고 보고 누르는 경우가 많았는데 얘는 촉각으로 다 구분이 돼요. 아 여기까지 F4구나. 그러면 F4에 올라가 있는 1, 2, 3, 4 딱 이렇게 촉감이 되고 F8까지도 촉감이 딱 있으니까 아 얘가 F7이구나 딱 알 수 있는데 키즈도 그런 배열이잖아요. 근데 여기는 그런 양각이나 그런 구분이 없어요. 깔끔하게 하면 돼 있지. 근데 로지텍 키즈 같은 경우에는 얘는 깔끔하게만 돼 있지 그런 양각 구분이 없어요. 여기도 떨어져 있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확실히 이런 펑션키 사용 부분에 있어서는 이 디자이너 키보드 진짜 잘 만들었다 생각이 들더라고. 이게 신의 한 수인 것 같아. 여기. 다만 약간 아쉬운 점은 이 양각을 만질 때 보통 우리가 키보드 치다가 이렇게 누르잖아요. 근데 이렇게 누르는데 손가락 이렇게 보면은 약간 이렇게 누를 때 양각이 닿으려면 오른쪽 우측 상단까지 올려야 되잖아요, 손가락. 그러니까 이 양각을 만지려면 우측 상단에 만져야 되기 때문에 이게 실제로는 우측 상단까지 손가락이 잘 안 올라간다,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러니까 약간 이 양각이 약간 아래쪽에나 이 중심부에 있었으면은 훨씬 더 촉감으로 구분하기 좋았을 텐데 이 부분은 약간 아쉽긴 한데 다른 데 없는 거니까 완전 괜찮은 것 같다. 실제로 얘 때문에 펑션키 누르기가 엄청 편한 것 같아. 개인적으로 이 끝에 딜리트 키가 달려 있는데 로지텍 키즈 미니도 여기 딜리트가 달려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 끝에 이제 딜리트 키가 안 달린 키보드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기본 맥북 키보드들 보면은 여기 딜리트가 아니라 여기 전원 버튼, 잠금 버튼이 돼 있잖아요. 백스페이스는 요걸로 하고 딜리트 할 때는 펑션으로 이걸 누르거든요. 근데 딜리트 키 같은 경우에 되게 잘 쓰는 거니까 이렇게 따로 있으면 너무 편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딜리트 키가 따로 있는 것도 너무 괜찮았다. 개인적으로 F8부터 이 뒤는 잘 안 쓰잖아요. 여러분 사람마다 다르지만 보통 F1, 2, 3, 4 여기까지만 많이 쓰고 5번 뒤로는 잘 안 써요. 근데 이 펑션키 같은 경우에 기본으로 미디어 키가 설정이 되어 있고 미디어 키 위에 홈, 엔드, 페이지, 업다운이 설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펑션 락을 걸어놓고 엑셀이나 이런 거 할 때 펑션 락 걸어놓잖아요. 펑션 락을 걸어놓고 얘네들을 쓰면은 홈, 엔드, 페이지, 업다운을 펑션 키에 누르고 써야 돼요. 그게 약간 불편한데 이 펑션 위아래 좌우로 페이지 업다운이 돼요. 펑션 누르고 우측, 엔드, 좌측, 홈, 그리고 펑션 누르고 아래 페이지 다운, 위 페이지 업. 펑션키랑 방향키 키로도 요 홈, 엔드, 업, 페이지 업, 다운을 사용을 할 수 있어서 굉장히 편해요. 사실 이 기능을 지원하는 키보드가
생각보다 안 많아요. 로지텍 제품들은 기본적으로 지원을 하는데 저는 얘가 안 될 줄 알았는데 실제 해보니까 되더라고요. 이 부분에 페이지 업다운 넣어준 것도 굉장히 편한데 이 펑션이랑 방향키로도 페이지 업다운 홈앤들을 이용을 할 수 있어서 굉장히 편합니다. 이 다음에는 이제 실제로 타건을 해보면서 사용성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아무래도 이런 배열이나 뭐 디자인도 중요한데 실제로 사용했을 때 내가 편해야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타건을 해보면서 편한지 어디가 편한지 한번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일단 사용하기 전에 한번 봐야 될 게 제가 항상 키보드 한번 해보는 건데 이 키를 이렇게 흔들어 봐요. 특히 스페이스바 부분이라 시프트 부분 이렇게 양 끝에 자꾸 흔들어 보면 엔터 부분 이런 긴 키들을 흔들어 보면은 얘가 키가 많이 흔들리면은 타건할 때 되게 불안하거든요. 근데 보시면은 거의 안 흔들려요. 로지텍 제품이랑 비교했을 때도 얘가 훨씬 더 쫀쫀하게 돼 있어 갖고 안 흔들려요. 그래서 기계적 완성도가 되게 좋아요. 스테빌이 엄청 잘 돼 있어. 시프트나 이 스페이스바 누를 때 어디를 누르더라도 되게 잘 눌려요. 그래서 타건을 굉장히 빠르게 해도 아주 격렬하게 이렇게 막 타건을 해도 얘가 흔들리지가 않아요. 처음에 얘가 되게 가벼워서 잘 흔들릴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뒷부분에 고무들이 엄청 짱짱하게 잘 있어요. 이 부분도 다 고무거든. 여기도 다 고무. 그래갖고 얘가 굉장하게 격렬하게 움직여도 굉장히 격렬히 쳐도 키보드가 전혀 흔들리지 않는다. 이 부분 엄청 괜찮아요. 이렇게 타건하면 실제로 느껴본 거는 이 로지텍 키즈 같은 경우에는 이게 오래 치면은 약간 보강판을 치는 느낌이 있어요. 얘 같은 경우에 무게가 무겁잖아요. 무게가 무거운 이유가 바닥에 보강판이 깔려 있어서 그렇거든요. 실제 얘를 이렇게 오래 치면은 약간 바닥에 보강판을 치는 느낌이 있어갖고 손끝이 좀 저린 느낌이 있었거든요. 얘는 그런 손끝이 저린 느낌이 없다. 디자이너 키보드는 상대적으로 키 스트로크도 짧고 로지텍보다 키압도 조금 더 낮은 것 같거든요. 구분감 자체는 약간 로지텍 키즈가 좀 더 좋은 것 같아요. 근데 굳이 비교를 하자면은 맥북 키보드가 제일 짧고 그 다음에 얘, 그 다음에 로지텍 키즈인 것 같아요. 맥북 에어가 얘보다 키가 더 짧게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의외로 얘가 얇아가지고 맥북 에어보다 더 안 들어갈 줄 알았는데 실제 만져보니까 키즈랑 맥북 에어 키보드랑 약간 중간 정도의 느낌. 타건감은 굉장히 쫀쫀하고 소음도 거의 없어요. 솔직히 만약 기계적 완성도만 봤을 때는 로지텍 키즈보다 훨씬 좋은 것 같아요. 디자이너 키보드를 쓰면 약간 궁금해 할 만한 점이 과연 맥이랑 호환이 잘 될까라는 궁금함이 있잖아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호환은 되는데요.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일단은 우리가 쓰는 이제 맥북의 커맨드 키가 윈도우 키랑 매칭이 돼요. 그리고 옵션 키는 알트 키랑 매칭이 되고 펑션 키는 펑션 키, 컨트롤 키는 컨트롤 키랑 매칭이 되고 그러니까 X자로 이렇게 매칭이 되니까 실제로 사용하기가 되게 불편하다. 다만 맥에서도 펑션을 이용한 페이지 업다운이라든지 홈엔드는 잘 정상이 되고요. 맥에서는 이 잠금 버튼 그리고 이 캡처 버튼 미디어 버튼, 찾기 버튼 이런 거는 동작하지 않습니다. 키즈가 더 나은 게 키즈는 딱 봐도 이게 잘 호환되게끔 써있죠. 그래서 맥북이랑 같이 쓰실 거면은 마이크로소프트 제품보다 로지텍 제품에서 찾으시는 게 훨씬 더 나을 것 같다. 안드로이드로 한번 보면은 아까 말했듯이 안드로이드 페이지 업다운 홈엔드 잘 작동하고요. 그리고 락 버튼도 누르면은 락이 잘 작동을 합니다. 심지어 캡처 버튼 누르면은 이렇게 캡처할 수 있게끔 잘 작동이 되고요. 이 서치 버튼 같은 경우에 작동하지 않는데 이모지 버튼은 작동하지 않고요. 안 하고 한자 버튼 눌러보면은 여기 밑에 한자 뜨는 거 보이죠? 한자도 이렇게 잘 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안드로이드랑 호환은 거의 100% 된다고 보시면 돼요. 이모지 키, 검색 키 정도 빼면은 뭐 당연히 볼륨 같은 거는 당연히 되고요. 이거는 맥북에서도 됩니다. 미디어 버튼 누르고 재생 버튼 누르면은 재생이 되는 거 확인할 수가 있죠. 다시 누르면 꺼지고. 그래서 안드로이드랑 이 키보드는 거의 완벽하게 호환이 돼서 작동이 된다. 제가 윈도우로 안 보여드린 거는 윈도우는 무조건 100% 전부 다 모든 기능이 다 지원해요. 왜냐면은 마이크로소프트 제품이잖아요. 윈도우는 따로 안 보여드리고 맥이랑 안드로이드만 보여드렸어요. 말씀드리지 않은 것 중에는 이제 펑션 키들의 다양한 미디어 버튼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도 다 이제 프로그램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제 수정을 할 수가 있어요.
이건 사실 로지텍에서도 가능한데요. 근데 딱히 말씀 안 드리기도 했고, 그리고 저는 이 멀티 페어링 디바이스 같은 경우에 사실 그런 게 크게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 맥용으로 프로그램이 지원하진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윈도우를 제외를 하면은 다른 OS에서는 이 펑션 키를 프로그래밍 할 수 없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그래서 소프트웨어는 크게 다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살펴 이 마이크로소프트 디자이너 컴팩트 키보드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휴대성이 너무 극강이에요. 너무 가볍고 너무 얇고 들고 다니기 너무 편하게 해놨어요. 이 키보드 자체의 완성도, 기계적 완성도는 제가 최근에 봤던 키보드 중에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뭐 크라프트나 로지텍 키즈도 상당히 괜찮은 펜타그래프 키보드였는데 진짜 잘 만든 것 같아요. 그 펑션 F4랑 F8 이런데 양각해 놓은 거는 진짜 신의 한 수인 것 같아요. 이것 때문에 진짜 너무 편한 것 같고요. 페어링 전환이나 잠금 버튼 같이 잘못 누르면 짜증난 버튼들은 살짝 한 1초 정도 눌러줘야 동작하게 해놓은 것도 너무 잘 만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실사용 할 때는 진짜 괜찮게 잘 만든 키보드라는 생각이 너무 들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아무 생각 없이 키즈 미니 살라다가 할인해서 샀는데 너무 만족스럽다. 특히 제가 할인해서 산 가격대 한 5만원대에 산다 그러면 진짜 최고의 키보드인 것 같고, 8만원에 산다 그래도 퀄리티 자체는 결코 실망시키지 않을 가격인 것 같아요. 다만 생김새가 그렇게 고급스럽지 못하다는 단점이 있는데, 이게 생긴 거랑 다르게 진짜 만져보면 와, 이게 진짜 잘 만들었구나, 고급스럽구나, 이 타이핑에서 느껴집니다. 근데 아쉬운 점 같은 경우에는 한자키랑 이모지키 도대체 왜 넣었는지 모르겠어요. 개인적으로는 한글 이 각인이 필요 없으시면 그냥 직구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직구하면 깔끔하게 이런 한영이나 한자나 이런 키 없는 스페이스바가 원래대로 돼 있는, 이게 제가 알기로는 그리고 일본식 배열이 베이스로 깔려 있어가지고 스페이스바가 기본적으로 길지 않은 것 같거든요. 그리고 말을 안 한 것 중에 하나가 펑션 락이 되게 이상하게 캡슐하게 달려 있어요. 네, 펑션 캡슐하게 누르면은 펑션 락이 되는데 펑션 락에 대한 약간 다른 LED 인디케이터 같은 게 없어가지고 이제 펑션 락이 됐는지 안 됐는지 약간 알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약간 아쉽긴 한데, 뭐 크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멀티 디바이스 페어링 키보드를 찾으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고려하시는 게 로지텍 K380, 로지텍 키즈 미니, 그리고 삼성 키보드 스마트 폴리오, 그리고 이 로지텍 디자이너 키보드 이 정도일 것 같은데요. 뭐 안드로이드랑 윈도우 정도만 페어링해서 쓰실 거라면은 저는 그 중에서 이거 강추드리고 싶어요. 진짜 잘 만든 것 같아요. 역시 마이크로소프트가 하드웨어 명가긴 명가예요.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바나나입니다. 안녕. 땅땅땅.